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13학년도 교육학 기출문제 26번 문항 함께 풀어보면서 나올 수 있는 예상문제 유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항은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아시겠지만 상단 파트입니다. 상단 파트에서도 가장 중요한 로저스가 제시한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교육학 이 시험이 서술형으로 바뀐 지 근 6년, 7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상단 파트가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출제된 적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이제 높습니다. 지금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데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시험은 충분히 상담 파트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고 가셔야 될 건 뭐냐면 문제 행동의 발생 원인, 문제 행동 원인,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상담 이론별로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는 원인을 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지 정서 행동 상담 이론에서는 뭐 비합리적인 신념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는 거고,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이론에서는 열등감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상담 이론마다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는 원인이 다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로저스도 마찬가지예요. 로저스에 따르면 왜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게 되는가, 그 원인을 일단 이해하시는 게 잘 머릿속에 오래 기억되실 겁니다. 문제 행동의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을 밝혔죠. 그럼 원인 제거를 하는 겁니다. 원인 제거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죠.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갈 거냐, 이 두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담 이론들은 그 상담 이론에 근거해서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두 번째,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법을 내고 있냐,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그 상담 파트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로저스 상담 이론만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만 보자면, 일단 로저스가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그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강중심 상담 이론은 개인의 실제 경험과 그 다음에 자아 개념 간의 불일치가 심화될 때 개인 내부의 창조적 상상력인 자아 실현 동기가 억압되면서 문제 행동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 내용이 그냥 읽어보시면 뭔 내용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아이들이 실제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현 상황과 자아 개념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인간은 누구나 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자 다 잘하는 게 다 달라요. 그리고 각자 좋아하는 게 달라요. 즉 인간은 자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마치 자아는 씨앗이랑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A라는 씨앗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난 거고, 또 여러분은 또 B, C, D 이렇게 다양한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라오는 환경 속에서 나의 자아를 실현하도록 교육을 받기보다는, 혹은 그것을 나의 자아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어떠한 나의 어떤 자아를 실현하는 교육이나 어떤 그 상황 속에 놓이기보다는 어떤 이 나의 자아를 억압하는 상황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 하나가 뭐냐면 부모의 가치 조건이 내면화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런 자아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는 인생을 먼저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아를 바탕으로 아이에게 어떤 것들을, 가치 조건들을 내면화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넌 이런 걸 해야 돼. 즉 먼저 인생을 살아온 부모가 나와 다른 자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나이가 어떻게 한다? 그 가치들을 내면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기 개념 혹은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온, 내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던 자아와 부모에 의해서 내면화된 이 가치 조건,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자기 개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나는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혹은 나는 예술가가 되고 싶은데 부모님은 나 똑똑하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 혹은 의사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왜? 변호사, 의사가 되면 더 아이가 부모 입장에서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먼저 인생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 아이를 유도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떤 지금 하는 배우는 내용, 아이들이 하는 취미 이런 것들을 다 거기 맞추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와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음악가가 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다른 공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경험, 이 내가 형성된 이 자기 개념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기 경험은 불일치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가치 조건, 그리고 내가 가진 실현 경향성에 의해서 나의 자기 개념이 형성되는데, 이 형성된 자기 개념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경험들 사이에서 뭔가 불일치한다면, 나는 대표적인 예로 나는 음악가가 되고 싶은데 음악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만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된다? 문제 행동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개념과 자기 경험이 불일치할 때 심리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게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지만 인간은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가능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상담자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촉진자예요. 촉진자. 문제 해결 방법을 다 가르쳐 주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라 지시하고 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의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춘 존재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상담을 할 때 문제 행동 속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한다? 내가 그 아이들을 촉진해주면,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충분히 아이들이 이 상황을 잘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인간은 지금의 문제를 참을 수 있고 상상력을 가지면서 희망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이다. 누구나.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과 요구를 지니고 있으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촉진자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로 무언가 적혀 있다면, 이게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을 지금 관점에서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 딱 집어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자면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 따라서 문제 행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가치 조건이 내면화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에 의해서 그냥 너는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가치 조건을 내면하고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너는 그냥 너 존재 자체로서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것부터 시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면 수용적 존중 혹은 무조건적 존중이라고 그럽니다. 본인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와 능력이 있다는 걸 일깨워줍니다. 너 다른 사람의 무언가를 배워야 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가치를 내가 습득해야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존재 그 자체로서 가치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일단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상담을 할 때는 공감적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기보다 상담자 입장에서, 즉 상담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내담자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그 대상이 느끼는 상황, 기분과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문제 해결은 상담자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상담자는 그냥 들어주고, 그 다음에 너는 이런 문제 상황이 있다는 걸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결국 문제 해결은 내담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존중해주고 공감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성. 상담자는 거짓 없이 진실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담자가. 이렇게만 해도 어떻게 내담자가 충분히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생각되실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문제 행동이 해결될까? 당연히 해결 안 되죠. 그래서 단점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 상담 이론도 단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은 그 내담자의 어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실현 가능성, 인간의 어떤 존재 가치를 끌어올렸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연 이렇게 해서 진짜 문제 행동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의문,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내담자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 촉진적 조건을 제공하며 스스로 정서장애, 부정한 행동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게 핵심 포인트죠. 성장 촉진적 접근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진실성, 무조건적인 존중, 공감적 이해, 이 세 가지를 해주면 성장 촉진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무조건적 존중을 통해서 가치 조건, 타인에 의해서 내면화된 가치 조건을 해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공감적 이해를 통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의 이해를 넓히고 자기 수용과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진실성을 통해서
내담자도 자신의 경험을 왜곡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이 세 가지가 진행됐을 때 아이는 문제 해결을 행동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진실성은 뭐냐면 제가 거짓 없이 진실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자와 내담자가 거짓 없는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러니까 상담자가 어떤 내담자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내담자가 안 좋은 행위를 했을 때 상담자는 그것을 내담자가 막 싫어할 것 같아서 거짓말로 막 칭해서 그 내담자를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상담을 받는 사람이 뭔가 진실되게 말해버리면 거기서 뭔가 무너질까봐 혹은 기분이 안 좋아질까봐 상담자가 막 좋은 말만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낀 그대로를 다 표출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지, 진실되게 해줄 수 있는 모습을 봐야지 그 상담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진실되게 바라볼 수 있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담자가 내담자를 진실되게 볼 수 있다는 그것은 바로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를 진실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폭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막 문제행동을 하는 아이들은 피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모습을 진실되게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진실된 관계는 그 왜곡되어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어떤 새로운 시야를 가지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